안녕하세요. 선한 로열로더쌤입니다. 자, 2022년 8월 18일 목요일 주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 확인하겠습니다. 자, 다우지수 최근에 멋지게 상승하는 모습이었죠. 조금 약하게 올라오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나스닥 못지않게 이제는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포시 시였는데 0.5%, 이거는 뭐 횡보한 것도 아니고 올라가는 가운데서 그냥 옆으로 하루 쉬는 정도죠. 뭐 별 타격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스닥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예쁘게 올라온 후에 그리고 나서 뭐 크게 뭐 조정받는 흐름 없습니다. 이것도 옆으로 횡보하는 흐름이죠. 그래서 뭐 크게 뭐 숨고르기 정도? 숨고르기도 푹 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심호흡 한 번 하고 바로 가는 수준이죠. 최근에.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이다. FOMC 의사록이 발표됐는데 금리 인상은 지속된다. 추후 속도 조절은 필요하다. 우리가 아는 내용이었습니다. 뭐 특별할 게 없었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딱히 엄청나게 매파적이지도 비둘기파적이지도 않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우리나라 시장으로 넘어와서 우리도 쉬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0.33% 약보합. 개파락 나왔지만 약간의 양봉을 세워주면서 약보합으로 마감했다. 강한 거죠. 지금 전체적으로 글로벌 시장이 강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코스닥 또한 마찬가지. 코스닥도 밀린 것 같지만 마이너스 0.16%. 사실 옆으로 선 하나 그어보면 이렇게 그냥 일자로 그냥 누워있는 모습이죠. 그냥 기간 조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모두 양호한 흐름이다. 자, 수급 동향을 간단히 짚어보면은 전일 선물 매도가 일부 나왔는데 그 매도 그대로 다 청산을 했습니다. 그럼 기존에 매수 포지션 일부 남아있던 거 그냥 그대로 들고 간다 보시면 되고, 외국인들 주식 매수하고 있고 코스닥은 건드리지 않고 있다 오늘 보시면 되고, 옵션 동향은 위아래 양매수인데 아래쪽이 조금 더 크긴 하지만 뭐 양매수 정도로 변동성은 이제 추후에 다음 주 정도에는 이 쉬었던 변동성을 조금 확대할 가능성이 생기지 않느냐,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가 휴가 피크 기간이고 다음 주부터는 좀 복귀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변동성이 다시 좀 확대될 수 있다. 위든 아래든, 아래로 내려가면 다시 올라올 거고 위로 가면 그냥 치고 달리는 거다. 방향은 정해져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삼성전자는 뭐 어제 오늘 해서 그냥 오르락 내리락 해서 결국에는 아래로 좀 내려간 것 같지만 이 사이에서 그냥 움직인 겁니다. 별반 다른 게 없어요. 62,500원 아직 못 넘어갔을 뿐이고 크게 의미 부여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유하신 분들이 좀 속상한 거죠. 아, 남들은 다 잘 가는데 왜 내 것만 안 가나. 62,500원 여기도 이제 못 뚫어내고 이 왜 이렇게 약한가 속상하실 텐데, 뭐 지금은 주도주가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대신 기술적 반등은 추후에 나올 수 있다. 이번에 저도 한 62,500원 정도 넘어서 한 단계 정도는 요 정도까지는 올라와 줄 줄 알았는데 한 67,500원 정도까지, 그래서 바로 윗단계까지는 넘어와 줄 줄 알았는데 이 구간까지도 아직 못 넘어왔다는 거는 좀 약하다. 그리고 뭐 치포랑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영향을 좀 받은 것도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좀 약했다 보시면 되고요. 자, 정부 정책이나 뭐 서울시 정책 발표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자, 이 원전 쪽으로 해서 원전 수출 전략 추진위원회가 출범을 했죠. 그래서 최근에 주사에너빌리티가 먼저 이렇게 올라와서 쉬고 있다. 22,000원, 2만원 위쪽에서 22,000원 사이 이 구간에서 지금 뜸들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2만원은 이탈하지 않고 있고, 그리고 22,000원 구간 못 넘어가고 있고, 이 구간에서 숨고르기 하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넘어가지도 않고 이탈하지도 않고 있다 정도로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 외에 오늘은 뭐 한전기술이나 뭐 한전산업 이런 쪽, 한전기술 같은 경우가 바닥권에서 이제 슬그머니 올라오고 있죠. 한전산업도 바닥권에서 슬그머니 올라오고 있죠. 이런 모습 보시면서 원전 관련주들 조금은 살아는 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보성파워텍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BHI나 이런 종목들은 좀 후발주 쪽으로 올라와서 좀 강한 모습 유지하고 있죠. 그래서 BHI 강하고 오르비텍도 강한 모습이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 그러면은 뭐 일진파워라던가 이쪽도 반등은 나오고 있지만 아직 좀 약하고, 한신기계, 그리고 이제 서전기전 이런 쪽이 아직까지 조금
올라는 오고 있지만 조금 약한 구간인데 이쪽이 좀 살아나면은 원전 관련주들 다시 한번 뭐 힘을 낼 수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대통령께서 뭐 기존부터 미국 나사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항공우주청 설립하고 싶다. 기존에 뭐 사천 얘기 나왔죠. 그래서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발언이 나오면서 한국항공우주 같은 종목들, 우주항공 관련주도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나오고, 최근에 방산 쪽에 대한 기대감, 거기에 우주항공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자체적으로 사업 구조 개편에 대한 기대감으로 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굉장히 뭐 좋은 모습 보이고 있는데, 오늘 좀 올랐다고 해도 사실은 상승 후에 횡보하고 있는 거죠. 가격 조정받지 않고 기간 조정만 받는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외에 뭐 캔코 에어로스페이스라던가 뭐 인텔리안테크 이런 종목들, 캔코 에어로스페이스는 뭐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랐으니까 한 번 정도 뭐 정리해주고 갈 필요가 있겠죠. 여기서 뭐 자, 급등 흐름 나오면서 이격이 좀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좀 정리하고 간다. 그리고 인텔리안테크 같은 경우도 바닥권에서 슬그머니 추세 만들면서 은근슬쩍 올라오고 있죠. 그리고 AP위성이나 이런 종목들은 아직 바닥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AP위성 같은 경우 이것도 한 13,000원만 넘어가주면은 더 강한 모습 만들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트레가이가 아직 안 움직였죠. 얘도 요 그 38,000원 구간 정도, 요 구간 정도 넘어가면은 선 하나 그어드릴까요? 38,000원 구간 넘어가면은 그래도 좀 더 좋은 모습 보일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구간부터 해서 쓱 모아가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구간부터 모아가는 것도 참고하시고요. 자, 그리고 뭐 한양디지텍이나 비치로테크, 제노코 이런 종목들 전체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서울시에서 5년간 15조 원을 투자해 양육 지원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아가방 컴퍼니 같은 이런 영유아 관련주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뭐 4,400원까지 뭐 뚫어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여기에 이제 메디앙스, 기존에 보령 메디앙스였죠. 네, 거래정지 사유 해소하고 그러나서 올라오는 것까지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토박스 코리아나 이런 종목들, 왕구 관련주나 뭐 이런 쪽, 그리고 제로투세븐, 이건 뭐 이름부터 노골적이다라고 제가 과거부터 많이 말씀드렸죠. 제로투세븐 같은 경우는 이제 0세에서 7세까지 제로투세븐 요 이름 자체부터 노골적이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로투세븐도 바닥권에서 좀 지지부진하다가 드디어 한번 터지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그 외에 뭐 유엔젤, 뭐 대원미디어, 캐리소프트, 삼성출판사 이런 종목들 뭐 순환매성으로 좀 움직임이 나왔다. 이슈에 화답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가장 강한 분야 중 하나가 이 조선기자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렸던 게 이제 성강밴드였는데, 성강밴드, 삼강 MNT, 하이로코리아 기억나시죠? 이쪽이 다시 한번 또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강밴드 같은 경우 14,000원 돌파한 후에 약간의 휴식이 필요했는데 좀 덜 쉰 것 같은데 좀 빠르게 또 튀었습니다. 성강밴드 튀어오르고 삼강 MNT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풍력하고도 관련 있는 삼강 MNT 이쪽이 28,000원을 또 넘어가는 모습 보이고 있고, 하이로코리아도 나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대신 윗꼬리를 좀 다는 걸 보니까 살포시 좀 휴식 기간 가졌다가 다시 한번 윗꼬리 쪽 두들길 가능성이 있어 보이네요. 뭐 동성화인텍이나 DK락 같은 경우도 좋았고, 태광, 태웅, 뭐 세진중공업, 인하전공, 뭐 HSD 엔진 같은 종목들 전체적으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나 이런 미동, 오비고 같은 종목들도 이제 하반기에 자율주행 택시를 운행할 가능성이 있다, 뭐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게 어떻게 될지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네요. 우리나라 도로 실정의 자율주행이라니요. 근데 서울은 모르겠지만 뭐 일부 뭐 그 좀 해당될 수 있는 지역들이 일부는 있겠죠. 그 지역들에 뭐 적용을 한다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저는 좀 물음표를 갖고 있지만 진행한다라고 하니까 이건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자율주행 관련주,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뭐 더 미동, 이런 더 미동, 그리고 오비고나 이런 종목들 전체적으로 좀 움직이고 있고, 대신 뭐 에이테크 솔루션이나 뭐 이런 쪽이 전체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있다라는 거 뭐 참고하시고요. 아직 덜 움직였으니까 추세는 살아 있으니 요 추세대로 이렇게 올라올 것이냐 한번 관심 있게 살펴보시고요. 그럼 뭐 NCN이나 뭐 이런 종목들도 다 같이 볼 수 있겠죠. NCN이나
자, NCN이라던가 이런 종목들 같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바닥에서 벅벅 기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 한번 TO를 가능성이 있다. 자율주행 쪽도. 그래서 요거는 이제 미리 매수하기보다는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아침에 한 1분 정도만 봐도 수급 들어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그래서 수급 들어오면 그날 뭐 짧게 치고 빠지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쪽 보실 수 있고 그러면은 UAM 관련주도 좀 관심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아까 캔코 에어로스페이스도 말씀드렸는데 뭐 예를 들면은 뭐 네온테크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베셀, 파이버 프로 오늘 같은 경우는 다들 이제 조금 내려와 있는데 이런 종목들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뭐 힘내고 순환 낼 수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쪽 기산텔레콤 같은 경우도 좋은 모습 보였었죠. 뭐 이런 쪽으로 전체적으로 이제 순환이 될 수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헬릭스미스 뭐 기다리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임상 오염 때문에 문제가 좀 됐었죠. 그래서 임상 3-2상을 지속하고 있는데 VM202 DPN, 엔젠시스라고 할 수 있는 이 DPN 쪽에 임상 3-2상 지속 권고 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임상을 계속 지속해서 이 상태로 마무리 잘 되면은 FDA에서도 뭐 인정을 해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결과가 잘 나와야겠죠. 근데 기존처럼 관리 부분에서 문제가 되진 않겠죠, 이번에는. 그래서 좀 뭐 우리나라가 아직까지는 좀 미숙하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뭐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는데 시간이 좀 지연되긴 했지만 이번에는 좀 잘 되기를 기대합니다. 벌써 3년 지연되고 한 4년 정도 지연되는 것 같죠. 잘 진행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서울옥션 같은 경우도 신세계의 피인수 기대감 나오면서 다시 올라오고 있죠. 꾸준히 보시면 좋습니다라고 이 뭐 저점 구간에서부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종목도 다시 한번 뭐 이슈를 받고 있습니다. 요 24,000원 구간을 안착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럼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다. 뭐 최근에 한번 저항받던 구간을 다시 올라온 정도죠. 하루 만에 올라온 정도죠. 그래서 뭐 꾸준하게 좀 뭐 관심 가질 수 있는 종목이 아니겠느냐라고 기존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고 정부에서 정책, 뭐 서울시나 이런 정책 발표되는 쪽으로 순환매가 좀 돌았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부 주도주들이 먼저 치고 가는 놈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한 2주 안에 순환매 쪽은 이제 조금 마무리가 되면서 이제 다시금 주도주 쪽으로 좀 옮겨갈 수 있다라는 뭐 기대감도 좀 만들고 있네요. 그래서 그렇다라고 하면 3분기 후반 쪽에서 다시금 주도주가 출발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정도 여러분들이 체크해 놓으시고 그리고 다음 주부터 변동성 확대하고 하면은 그럼 그 변동성에 맞춰서 주도주가 움직일 가능성이 있겠죠. 선발 때부터 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니까 시장이 다시금 변화하고 있다. 기존에 바닥부터 올라올 때 현재 주도주들 올라왔고 지금 주도주들 쉬면서 순환되고 있죠. 시장의 후발주들 그리고 소외 섹터들 순환매가 돌고 있다. 그리고 이 순환매 뒤에 다시 쉬었던 주도주들이 다시 올라올 수 있다라는 거. 이 순서대로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은 2구간이고 1단계, 2단계 구간이고 조만간 3단계 구간으로 뭐 8월 말에서 9월 정도에 좀 늦어져도 추석 이후에는 되겠죠. 그래서 좀 빠르면은 이제 8월 말에서 다음 주 후반에서 뭐 나올 수 있는 거고 늦어도 아무리 질질 끌려도 이제 9월 하순 정도에는 나올 수 있다. 3분기 마무리 정도에는 나올 수 있다 정도. 3단계로 진입한다라는 거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흐름에 발맞춰 가시면은 여러분들 큰 힘이 되실 거고 저희가 꾸준히 뭐 알려는 드리고 있으니까 그대로 뭐 실천을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혼자 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 제2의 월급통장 8기 모집 공지 올려드렸죠. 이쪽에 체크해서 저희랑 함께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여러분들 주변 분들께도 저희 채널 추천 한번 부탁드리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